함수와 그 역함수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적분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골머리가 아플 텐데 거기에 또 역함수가 등장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아마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시험에 역함수를 이용한 정적분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그냥 나보고 풀라고 낸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원리를 알고 나면 그렇게 또 어려울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봐라. 역함수의 특징이 뭘까요? 역함수는 그 함수와 y는 x를 대칭축으로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즉 y는 이퀄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y는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가 y는 fx의 그래프였다면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완벽하게 대칭인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따라서 이 파란 그래프가 바로 y는 이퀄 f의 인버스 x, 즉 역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그런 건 뭐가 되냐 하면 바로 여기로 둘러싸여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역함수와 원래 함수가 만나려면 항상 어디에서 만나요? 바로 y는 이퀄 x 위에서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y는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인 두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서 그려볼까? 만약에 여기 교점의 좌표가 x는 a고 이쪽 교점이 x는 b일 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이거야. y는 이퀄 x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꿔볼까? 이게 바로 역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x는 이퀄 a고 여기가 이퀄 x는 b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y는 이퀄 x라는 요 놈이 바로 대칭축이야. 그리고 이 까만 거 원래 함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이퀄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인 놈이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바로 요 넓이가 요쪽 넓이랑 어떻다라는 얘기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 넓이를 구할 때에는 이 두 개로 둘러싸여진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것보다는 원래 함수와 y는 이퀄 x로 둘러싸여진, 그지? y는 이퀄 x로 둘러싸여진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몇 배를 해주면 돼? 2배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주어졌을 때에는 넓이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에서 x를 뺀 절대값을 먼저 정적분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원래 함수의 그래프와 y는 이퀄 x 사이 요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가 나오고 우리는 여기에 곱하기 2배를 해주면 원함수와 그 역함수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함수와 그 역함수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역함수의 그 넓이를, 역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도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있는데 일단 역함수 문제는 y는 이퀄 x를 그려놓고 시작하면 좋겠죠. 그죠? 어떤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누구냐 하면 f의 역함수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역함수에 대해서 x는 a부터 x는 b까지 여기로 둘러싸여진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치죠. 이거는 원함수와 원래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는 아니잖아. 그지? 자,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a일 때의 함수값이 c라고 하고요. b일 때의 함수값을 d라고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역함수에 대해서 그냥 적분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거야. 즉 역함수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지. 만약에 역함수를 그냥 구할 수 있다면 그냥 역함수를 구해서 정적분 해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 함수의 y는 equal x의 대칭인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그럼 원래 함수가 대충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얘가 y는 equal fx가 되는 거죠. 뭐 당연히 얘는 y는 x고요. 그럼 봐라. 이게 이제 x축과 y축이 바뀐 케이스잖아. 역함수란 건 x와 y를 바꿔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요걸 조금 길게 그려보자. 이렇게 y축을 쭉 길게 그려보면 여기쯤 어디쯤에 a가 있고 여기 어디쯤에 b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요 값이 바로 c가 되는 거고 요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d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봐. 이 부분의 넓이와 똑같은 건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냐 하면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죠. 그지? 즉 역함수와 x축 그리고 x는 a, x는 b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는 원함수, 원래 함수와 y는 a, y는 b, 그 다음에 y축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fx를 y축 쪽으로 적분을 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지? 얘를 누구로 바꿔라? 얘를 x는 equal gy의 형태로 바꾸어서 y에 대한 적분을 해버리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조차도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럴 경우엔 어떻게 하냐 하면 봐. 우리는 요 기역자 보이십니까? 요 기역자? 요 기역자를 눈여겨보셔야 된단 말이야. 요 기역자의 넓이라는 건 결국 뭐냐 하면 보세요. 이 전체 네모에서 요 조그만 네모를 빼면 되죠.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색깔을 한번 칠해볼까? 우리는 이 전체 여기의 넓이에서 이 큰 넓이에서 그죠? 그 다음 누굴 빼버리면 되는 거야? 요 조그만 사각형의 넓이를 빼면 요 기역의 넓이가 나오는데 이 기역의 넓이를 왜 구하냐 하면 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것은 요 부분의 넓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역자에서 어느 부분의 넓이를 빼면 되는 거야? 바로 요 부분의 넓이를 빼면 되는데 요 부분의 넓이가 뭐냐? fx를 x는 c, x는 d, 그 다음 x축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니까 fx를 c부터 d까지 정적분한 넓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따라서 봐. 우리가 이 전체 큰 사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밑변의 길이가 d고 높이가 b니까 bd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뺍니다. 누굴 빼냐 하면 요 조그만 사각형이죠? 이 조그만 사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c고 높이가 a니까 ac를 빼게 됩니다. 그러면 요 기역자의 넓이가 나오는데 우리는 다시 거기에서 누굴 빼냐 하면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fx dx 요걸 빼는 거죠. 이놈이 바로 누구랑 똑같아지냐 하면 원래 구하려고 했던 넓이, 즉 a부터 b까지 f의 인버스 x dx랑 어떻다?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결국 얘가 되는 거죠. 얘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죠? 역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다소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 이런 방법이 더 유용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문제 푸실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됐죠?